수많은 오디오 메이커와 제작자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렇듯이 오디오계에도 극소수의 특출난 사람이 업계를 선도했습니다. 앰프 개발자로 보면 FM 어쿠스틱의 마누엘 후버, 마크 레빈슨, 단다고스티노 정도가 떠오르며 스피커는 제임스 블로우 랜싱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알텍 랜싱의 그 랜싱이며 이름의 이니셜이 JBL입니다. 현대 스피커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에빈드 스카닝입니다. 스캔스픽, 스카닝, 다인오디오 모두 매우 유명한 스피커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닛의 개발자가 에빈드 스카닝입니다. 1970년에 스피커 유닛 제작사 스캔스픽을 설립했고 1977년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함께 덴마크 스캔데르보르에 설립한 스피커 제작사가 다인오디오입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앞서 1975년에 에빈드 스카닝, 메이어 모데샤이와 함께 RMS를 설립했습니다. 메이어 모데샤이는 이스라엘의 스피커 유닛 제작사 모렐의 창립자입니다. 정말 몇몇 사람에 의해 세계의 하이엔드 스피커 유닛이 개발된 것입니다. 에빈드 스카닝은 1987년 다인오디오를 떠나 3년 후 그의 아들 페르 스카닝과 함께 오디오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다인오디오는 몇 차례 지배구조를 바뀌다가 2014년 10월 중국 무선 기술업체 고어텍이 지분을 인수하며 다인오디오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현재 다인오디오 본사와 R&D 센터는 덴마크 스캔데르보르에 있습니다. 다인오디오 이름으로 나온 최초의 스피커는 1977년에 선보인 P 시리즈였습니다. 우퍼는 시어스 제품을 썼지만 트위터는 D28이라는 자체 제작 유닛을 썼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1W54라는 8인치 우퍼도 자체 제작했으니까 다인오디오는 자체 제작 유닛 전통은 초창기 때부터 세워진 셈입니다. 그리고 1989년 다인오디오의 최상급 트위터 T330D가 스페셜 1이라는 모델에 채택됐으니 이것이 바로 훗날 실크 돔 트위터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되는 에소타 트위터입니다. 이 에소타 트위터를 채택한 스피커가 1993년에 나온 컨투어 1.3과 3.3 모델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실크돔인 에소타 트위터는 진동판이 아주 얇아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였으며 가벼운 알루미늄 보이스 코일을 사용해 무빙 패스를 줄였고 96mm 직경의 대형 더블 네오디뮴 마그넷으로 자력을 높였고 큰 용적의 챔버로 댐핑이 좋아져 하이엔드 스피커 트위터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인오디오 스피커는 45년 동안 수많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모델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1983년도에 첫 선을 보인 컨시퀀스는 스피커에 대한 상식을 깨는 역발산의 디자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우퍼와 트위터의 수직 배치를 반대로 하여 트위터가 가장 아래에 있는 방식입니다. 17Hz에서 30,000Hz의 광대역은 그 당시 스피커의 스펙으로는 드문 케이스라 할 정도로 광대역이었지만 커다란 덩치에도 음압이 83dB 밖에 되지 않아 구동이 매우 까다로운 스피커라 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28mm 소프트 돔 트위터를 채용한 컨투어 1, 2, 3, 4 모델로 첫 등장한 컨투어 시리즈는 다인오디오를 대표한 스피커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에소타 트위터를 채용한 컨투어 1.3과 3.3이 나왔으며 1998년 1.3 SE, 2003년 S1.3, 3.4와 에소타2 트위터를 채용한 5.4, 2016년 컨투어 20, 30, 60이 나왔으며 최근 2020년도에 20i, 30i, 60i가 출시되었으며 에소타2i 트위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등장한 에비던스 마스터는 크기도 가격도 사운드도 정말 무지막지한 스피커로 2m가 넘는 높이에 개당 무게가 135kg이나 나갈 정도의 대형 스피커로 아직도 많은 하이엔드 오디오 애호가들이 선망하는 스피커입니다. 2002년 다인오디오 25주년 기념 모델인 스페셜 25는 무엇보다 스페셜 버전의 에소타2 트위터가 채택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루미늄 보이스 코일이 자성을 띤 유체에 함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일종의 쇼크 앱소버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식혀주어 파워 핸들링과 주파수 응답 특성이 좋아진 트위터입니다. 이 에소타2 트위터는 이후 컨투어 상위 모델 및 컨피던스 C1, 컨시퀀스 UE 등에 채용되며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2002년 다이노디오의 하이엔드급을 대표하는 컨피던스 시리즈가 탄생합니다. C2, C3, C4 모델명을 가진 스피커들은 모두 에소타2 트위터를 장착하고 DDC 장착으로 청취룸의 영향을 줄이고 진보된 크로스오버 디자인, 주파수 및 위상 특성 등을 정확하게 하여 룸의 바닥 및 천장에서 반사되는 음을 75% 이상 줄이는 설계로 음질적 장점을 뽐냈습니다. 2005년 다이노디오는 좀 더 저가의 대중적 모델인 포커스 시리즈를 출시하며 시장 영역을 넓혔습니다. 에소텍 트위터를 채용한 포커스 시리즈는 이후 2011년도에 모델 변경, 2014년도에 포커스 XD로 업그레이드되며 현재까지 많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2015년 첫 출시한 에미트 시리즈는 2021년에 업그레이드되어 신모델이 대거 출시되었습니다. 10, 20, 30, 50의 번호를 갖고 있는 에미트 시리즈 2021년 버전은 엔트리 시리즈지만 정확한 측정을 통한 음의 밸런스를 중시한 모델입니다. 세로타라는 새로운 트위터를 채용한 에미트 시리즈는 상급 모델의 기술을 전수받은 트위터로 다이노디오의 중립적이고 투명한 고음역대를 담당합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에미트 50은 1.1인치 세로타 트위터, 6인치 MSP 미드레인지, 7인치 MSP 우퍼 두 발을 갖춘 3웨이 4유닛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로 저역이 33Hz까지 내려가는 실력을 자랑합니다. 타 모델과 달리 구리 보이스 코일을 써서 좀 더 강력한 음을 내어주도록 했으며 크로스오버 설계를 하이브리드로 설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에미트 30은 1.1인치 세로타 트위터, 5.5인치 MSP 우퍼 두 발을 갖춘 2.5A 3유닛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로 주파수 응답 특성은 44Hz에서 25kHz입니다. 우퍼 보이스 코일은 구리보다 가벼운 알루미늄이며 포머는 유리섬유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미트 20은 1.1인치 세로타 트위터, 7인치 MSP 미드 우퍼를 단 2웨이 2유닛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로 주파수 응답 특성은 53Hz에서 25kHz,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3.8kHz, 공칭 임피던스는 6ohm짜리입니다. 제일 작은 에미트 10은 1.1인치 세로타 트위터, 5.5인치 MSP 미드 우퍼를 단 2웨이 2유닛의 심플한 구성의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로 주파수 응답 특성은 64Hz에서 25kHz입니다. 에비던스 마스터, 컨시퀀스 UI, 컨피던스 C4 플래티넘, 익사이트 X38 등 소위 명기의 반열에 오른 스피커들이 많은 다이노디오 스피커는 지금도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지만 현재에도 다이노디오는 2018년 새로운 컨피던스 시리즈, 2018년 이보크 시리즈, 2020년 컨투어 I 시리즈와 올해 에미트 시리즈까지 매우 의욕적으로 신모델을 출시하며 그 명성과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에비던스 마스터부터 에미트 시리즈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모델을 보유한 하이엔드 스피커를 대표하는 다이노디오 스피커는 오디오 애호가라면 한 번은 꼭 들어봐야 할 가치가 있는 스피커 브랜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이노디오 브랜드 탐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